아기 독수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들이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사는 매혹적인 대비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튤립으로 가득한 나라를 정말 잊을 수 없게 만드는 15가지 놀라운 사실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생활비. 놀라울 만큼 합리적이다. 학교, 일 혹은 은퇴 후의 삶을 위해 네덜란드로 이주하는 것을 생각 중이신가요? 기분 좋은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월 평균 생활비의 예시입니다. 소도시 아파트 임대. 650달러부터 1250달러까지 교외 지역 임대. 400달러부터 780달러까지 공공요금, 전기, 수도 등. 85달러부터 150달러까지 인터넷. 30달러부터 40달러까지 대중교통 정기권. 70달러부터 85달러까지 식재료, 집에서 요리 시. 200달러부터 300달러까지 외식 1인분. 10달러부터 15달러까지 헬스장 회원권. 약 40달러. 하지만 네덜란드에서 진짜 왕은 자전거입니다. 자전거를 소유한다는 것은 연료비, 교통체증, 주차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활 방식이 아니라 돈을 아끼고 건강을 챙기며 지구를 위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도심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평균 월 1100달러부터 1800달러까지 지출하며 외곽 지역에 살거나 룸메이트와 함께 사는 경우 월 800달러부터 1100달러까지도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살아보고 싶으신가요? 1이면 예, 0이면 아니오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두 번째 네덜란드 음식. 단순하고 순수하며 자랑스럽다. 네덜란드 요리는 복잡성으로 미쉐린 별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정직하고 든든하며 전통의 뿌리를 둔 맛으로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처럼 이들의 음식은 실용적이고 직설적이며 편안함을 줍니다. 대표 스타는 단연 치즈입니다. 네덜란드는 고다고우다, 에담이담. 같은 전설적인 치즈의 본고장이자 세계적인 치즈 강국입니다. 샌드위치에 층층이 쌓여 있거나 간식용 사과처럼 썰려 있거나 모임에서 겨자 소스와 함께 큐브 형태로 제공되는 등 치즈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평균적인 네덜란드인은 연간 약 17kg, 37파운드의 치즈를 소비합니다. 진정한 유제품 애호가들이죠. 단 것을 좋아하시나요? 스트로프와플, 스트로파펠을 드셔보세요. 두 장의 얇은 와플 쿠키 사이에 끈적한 캐러멜이 들어있습니다. 팁 하나. 뜨거운 차나 커피 위에 잠시 올려놓았다가 한 입 베어 물면 따뜻하고 포근한 완벽한 간식이 됩니다. 좀 더 든든하고 짭짤한 것을 원하신다면 겨울철 인기 메뉴인 스탬포트마를 추천합니다. 으깬 감제 케일이나 양배추 같은 채소를 섞고 훈제, 소시지, 루크워스트를 올린 전통 요리입니다. 추운 날씨에 안성맞춤인 최고의 위안 음식입니다. 네덜란드의 점심 식사요. 보통 아주 소박하고 실용적입니다. 간단한 샌드위치, 과일 한 조각, 그리고 진한 커피 한 잔. 군더더기 없이 하루를 위한 정직한 에너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 하나. 네덜란드는 매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상위 10위 안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특히 네덜란드 아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어린이로 자주 선정됩니다. 이들은 4살이나 5살 무렵부터 혼자 걸어서
또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며 안전하게 밖에서 놀고 지역 사회가 진심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환경에서 자랍니다. 가족 식사는 특별한 날이 아니라 매일의 당연한 일과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은 단순히 장려되는 것이 아니라 기대되는 문화입니다.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오랜 시간 일하는 것보다 개인 시간, 취미, 정신 건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회 복지가 강하고 경제적 안정감이 높으며 성평등도 일상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범죄율이 매우 낮아 일부 교도소는 예술 작업실이나 주거 공간으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네덜란드의 행복은 화려한 문화, 치열한 야망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균형, 존중, 그리고 단순함, 연민, 그리고 진정한 관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문화적 헌신에서 나옵니다. 네 번째, 독특하고 활기찬 축제들. 네덜란드에서 단 하루만 머물 수 있다면 4월 27일을 선택하세요. 바로 킹스데이입니다. 이날은 다른 어떤 날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국가적 축제입니다. 온 나라가 주황색 옷을 입고 정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황색, 왕의 생일을 기념하는 거리와 운하 파티에 빠져듭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거리마다 열리는 벼룩시장, 공원과 광장을 울리는 라이브 음악, 끝없이 흘러나오는 맥주, 춤추는 사람들로 가득한 보트들, 정신없고 유쾌하며 아름답게 혼란스러운 하루입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거리는 다시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네덜란드식 자유 속의 질서, 축제 속의 책임입니다. 봄에는 더 많은 색채가 찾아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정원이자 8주 동안만 열리는 크케노프 꽃축제에서는 700만 송이 이상의 튤립, 수선화, 히아신스가 정교한 예술 작품처럼 배치되어 전시됩니다. 마치 살아있는 무지개 속을 걷는 기분입니다. 또한 블로멘코르소, 비레멘초르소, 꽃 퍼레이드도 있습니다. 신선한 꽃으로만 만든 거대한 플로트가 전통적인 마을을 가로지르며 행진합니다. 각 플로트는 창의력, 전통, 원예 기술이 결합된 움직이는 예술 작품입니다. 국가적 자부심부터 꽃의 경이로움까지 네덜란드의 축제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설계된 녹색 국가. 네덜란드는 마치 살아있는 동화책처럼 보입니다. 깨끗한 운하, 신선한 공기, 매력적인 거리.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연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수십 년에 걸쳐 더 녹색이고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설계해 왔습니다. 현재 네덜란드에서는 가정 쓰레기의 80% 이상이 재활용되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쓰레기는 철저하게 분류되고 재활용되거나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거리 쓰레기를 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지속 가능성은 이곳에서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국가적 가치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네덜란드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신차가 전기차 또는 무배출 차량이 되도록 법제화했습니다. 도시 설계자들은 사람을 위한 공간을 늘리고 자동차 공간을 줄이기 위해 도시를 재설계하고 있으며 이는 중심계에서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고려합니다. 고속도로 위에는 동물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초록다리나 터널 등 야생동물 횡단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유기동물 문제도 거의 해결된 상태입니다. 동물 복지를 위한 엄격한 법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자연이 주말에만 찾는 공간이 아니라 매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녹색 삶은 목표가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6번째, 단순함과 정직함이 중심인 문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사람들은 단순함과 실용성을 바탕으로 한 삶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화려한 브랜드나 디자이너 옷은 드뭅니다. 대신 이들은 튼튼한 자전거, 내구성 좋은 코트, 오래 입을 수 있는 중고 옷을 선택합니다. 그 대가로 이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 서비스를 누립니다. 우수한 의료와 교육, 안정적인 대중교통이 그 예입니다. 그리고 방문객들이 빠르게 눈치채는 것 하나. 네덜란드 사람들은 정말 솔직하다는 점입니다. 직설적인 피드백은 일상적인 소통의 일부이며 무례함이 아니라 오히려 존중의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직장에서 신입 직원이 상사에게 회의 중에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흔한 일입니다. 이러한 직설적인 문화는 정치, 지속 가능성, 인권, 철학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건강한 토론을 장려합니다. 그것이 식탁 위든 야외 카페든 상관없이 말이죠. 처음엔 적응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 문화를 이해하게 되면 그들의 솔직하고 꾸밈 없는 삶의 방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될 것입니다. 7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들의 나라.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살고 있지만 네덜란드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큽니다. 네덜란드 남성의 평균 키는 약 184cm, 6피트. 여성은 약 172cm, 다 피트 7인치로 지구상에서 가장 키가 큰 민족입니다. 흥미롭게도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평균 신장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놀라운 신장 증가의 이유를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 우수한 의료 시스템, 그리고 유제품, 특히 우유를 사랑하는 식문화 덕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들의 키는 인프라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방 조리대, 욕실 세면대, 버스 좌석, 공공 벤치 등이 대부분 다른 나라보다 높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많은 미국인 방문객들은 자신이 평소보다 작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특히 네덜란드 여성이 굽 높은 부츠를 신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침대도 예외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침대 사이즈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네덜란드에서는 침대 길이가 보통 2m, 약 6피트 6인치를 넘습니다. 8번째 꿈처럼 아름다운 여행지. 현대 사회의 소음에서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마을, 기에톨은 기에톤으로 떠나보세요. 이곳에는 도로도 자동차도 없습니다. 오직 고요한 운하, 작은 나무다리, 꽃으로 가득한 정원이 있는 초가지붕 오두막들만 있을 뿐입니다. 이 마을에서는 보트가 유일한 이동수단입니다. 암스테르담보다 조용하지만 역사 깊은 장소를 찾고 있다면 네덜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위트레흐트를 추천합니다. 2000년 이상의 이야기가 운하와 교회탑에 새겨져 있으며 중세의 매력과 지역의 진정성이 어우러진 마법 같은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리고 킨더데이크, 킨더디크에는 지금도 당당히 서 있는 19개의 역사적인 풍차들이 있습니다. 1700년대에 홍수를 막기 위해 지어진 이 풍차들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지금도 실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풍차길을 따라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풍차 내부를 견학하고 실제 풍차지기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곳들은 단순한 관광 명소가 아니라 네덜란드인의 영혼을 엿볼 수 있는 창입니다. 9번째, 암스테르담에서의 삶. 물 위의 수도. 운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베니스를 떠올리지만 암스테르담에는 그보다 더 많은 운하가 있습니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165개 이상의 운하 덕분에 이 운하지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운하는 단순히 경치 좋은 요소가 아닙니다. 일상의 일부입니다. 경찰은 보트를 타고 순찰을 돌고 우편도 물길을 따라 배달되며 축제 기간에는 수상 파티장이 되어 음악과 웃음소리로 가득 찹니다. 하지만 암스테르담이 항상 활기차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저녁이 되면 많은 현지인들은 관광객이 붐비는 발을 피하고 전통적인 브라운 카페, 브라운 차페로 향합니다. 어두운 나무 인테리어와 따뜻한 조명이 특징인 이곳에서 사람들은 현지 맥주를 마시며 정치, 예술, 인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맞아요. 자전거 낚시는 실제 직업입니다. 매년 약 15,000대의 자전거가 운에 빠지며 이를 끌어올리는 전문팀이 있습니다. 로맨틱한 경험을 원하시나요? 밤에 운하 유람선을 타보세요. 아치형 다리 아래를 미끄러지듯 지나며 흰 와인을 마시고 오래된 암스테르담의 이야기를 들으며 물 위에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감상해보세요. 절대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거예요. 10번째 자전거가 사람보다 많다. 인구 약 1,700만 명의 네덜란드에는 자전거가 2,300만 대 이상 있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자전거 친화적인 정도가 아니라 자전거의 진심인 나라입니다. 평균적으로 네덜란드 사람들은 최소 한 대 이상의 자전거를 소유하고 있으며 대부분 매일 자전거를 이용합니다.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것은 학생이나 배달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CEO, 의사, 정치인까지 모두 자전거를 타고 출근합니다. 약 36%의 네덜란드인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자전거를 탑니다. 이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삶의 방식이며 깨끗한 공기, 조용한 도시, 건강한 시민들로 유명한 네덜란드의 이미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역에 걸쳐 약 35,000km, 약 22,000마일의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으며 교통신호, 지하도, 회전교차로, 다층 자전거 주차장까지 완비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는 교통에서 우선권을 가지며 자동차 운전자들은 법적으로 자전거 이용자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네덜란드 여자와 데이트를 한다면 화려한 저녁 식사나 값비싼 선물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녀가 생각하는 완벽한 데이트는 운하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아늑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속 가능성, 진정한 연결, 삶의 소소한 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11번째, 초슬림 하우스와 하우스보트. 네덜란드 도시에 처음 도착하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독특한 건축 양식입니다. 동화책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알록달록한 외관과 뾰족한 지붕을 가진 높고 좁은 집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좁을까요? 17세기 당시에는 건물의 전면 폭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네덜란드 사람들은 똑똑하게 대응했습니다. 폭은 좁지만 길고 높은 집들을 지은 것이죠. 일부 집은 폭이 겨우 2m에 불과하지만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공간 활용이 매우 효율적입니다. 실내에 들어가면 가파르고 좁은 계단에 놀라지 마세요. 미국인 방문객들은 처음 오르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사람들의 창의성은 육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암스테르담 같은 도시에서는 하우스보트 생활이 흔합니다. 운하를 따라 약 2,500개의 합법적인 하우스보트, 관광 명소가 아닌 실제 거주지가 떠 있으며 많은 네덜란드 가족에게 수상 생활은 일상 속 또 하나의 아늑한 장면입니다. 12번째 커피는 일상의 의식.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커피 소비국으로 하루 평균 4잔을 마십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커피는 단순히 카페인 섭취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커피는 매일의 사회적 의식입니다. 매일 오전 10시나 오후 3시쯤 사람들은 코피타이트 코피에티트, 성스러운 커피타임을 위해 잠시 멈춥니다. 이 시간은 가벼운 대화와 웃음, 진심 어린 소통을 나누는 순간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시계를 보지 않으며 설탕이나 거품 없이 블랙 커피 한 잔으로 충분합니다. 네덜란드 사람이 당신을 커피에 초대했다면 단순한 음료 이상의 의미입니다. 이는 당신이 그들의 인간관계 안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상징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네덜란드에서 커피숍은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혀 다른 것을 판매하죠. 궁금하신가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13번째, 네덜란드 여성. 강인하고 똑똑하며 자연스럽게 우아함. 암스테르담 거리를 걷다 보면 네덜란드 여성들에게 시선을 빼앗기게 됩니다. 단순히 키가 크고 균형 잡힌 몸매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종종 밝은 색 머리카락과 푸르거나 회색의 인상적인 눈, 투명하게 빛나는 밝은 피부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움은 우아하면서도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외모를 넘어서 그들의 성격이 진짜 빛납니다. 네덜란드 여성은 강인하고 자신감 넘치며 매우 독립적입니다. 그들은 솔직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데 주저함이 없으며 성평등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데이트에서 비용을 나누는 것. 네덜란드에선 첫 데이트에서도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담한 독립심 아래에는 따뜻하고 보살피는 면도 있습니다. 가족을 이루게 되면 아이들의 행복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가족 저녁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또한 이들은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게 생각하며 고급 쇼핑이나 화려한 자동차보다 자전거 타기, 정원 가꾸기, 요가를 즐깁니다. 그들의 삶은 단순함, 건강, 진정성에 중심을 둡니다. 14번째 세계에서 가장 크고 정교한 해양 방어 시스템. 국토의 3분의 1 이상이 해수면 아래에 있는 상황에서 두려움은 선택지가 될 수 없습니다. 네덜란드는 이 도전에 정면으로 맞서 델타 프로젝트 델타웍스 R을 건설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해양 방어 시스템 중 하나로 종종 현대 세계의 8번째 불가사의라고 불립니다. 델타 프로젝트는 단순한 방파제가 아닙니다. 다리, 폭풍, 해일 방벽, 자동으로 작동하는 스마트 게이트 등으로 구성된 복잡한 네트워크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 중 하나인 마슬란트 캐링, 메슬란 캐링은 각각 에펠탑을 눕힌 것보다 큰 2개의 거대한 강철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팔들은 로봇처럼 움직이며 바다를 차단하며 우주에서도 볼 수 있을 만큼 큽니다. 오늘날 델타 프로젝트는 단순한 국가의 방패가 아니라 네덜란드의 공학, 혁신, 회복력의 세계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많은 제방 위에는 고속도로와 관광 명소가 함께 있어 실제로 바다를 막는 제방 위를 운전할 수도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해수면 상승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스마트화하고 있습니다. 15지구에서 가장 낮은 나라. 서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한 네덜란드는 독일, 벨기에, 프랑스와 같은 나라로의 무역과 여행의 관문 역할을 하는 뛰어난 지리적 위치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를 진정 독특하게 만드는 점은 국토의 약 26%와
인구의 약 21%가 해수면보다 낮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해안 제방, 운하, 배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놀라운 공학적 성취는 유네스코로부터 인공적인 세계 불가사의로도 인정받았습니다. 비록 높은 산은 없지만 네덜란드는 사계절 내내 푸르고 나무가 울창하며 친환경적인 라이프 스타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단순히 똑똑한 것을 넘어서 매우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어가 공식 언어이지만 인구의 90% 이상이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세계 비원어민 영어 실력 순위 상위 3위 안에 항상 드는 나라입니다. 41,500평방킬로미터의 작은 국토에 1,750만 명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농산물 수출국입니다. 튤립부터 신선한 과일과 채소까지 네덜란드는 창의성, 인내, 실용성을 통해 토지의 모든 평방미터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네덜란드에 대한 15가지 놀라운 사실을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전거가 사람보다 많고 행복이 삶의 방식이며 심지어 치즈에도 이야기가 담겨 있는 나라. 지금까지 아기 독수리가 전해드린 이 여행 다큐멘터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답고 놀라울 정도로 진보적인 나라에 대해 더 깊고 다채로운 시선을 갖게 되셨길 바랍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잊지 마세요. 다음 여행에서 다시 만나요.